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HBM 부진, 삼성 반도체 1분기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에 그쳤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매출이 79조 1,405억 원, 영업이익도 6조 6천억 원 넘게 기록했는데요. 전년보다 매출은 10%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부진 때문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2분기도 고비입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서 고객들이 사전에 제품을 비축했기 때문인데요. 2분기부터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칩 양산을 연내로 착수하고 4세대 HBM4 판매를 위해서 고객사와 조율을 서두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대형 프리미엄 TV와 AI를 강화한 폴더블 폰을 앞세운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상저 하고의 흐름을 전망하면서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한 부분 김응태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쉽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또 2분기에는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매출이 79.1조로서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뿐만 아니라 잠정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6.7조를 넘으면서 예상치보다는 좀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매출 영업이익이 잘 나오긴 하겠지만은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저조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에 대한 그쳤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미 일단락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황에 맞게끔 해서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왔던 거지 이미 그 관세 부분에서는 어차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 방향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갤럭시 25에 대한 이제 판매량이 워낙에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실적은 좀 좋게 나왔지만은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HBM3E 12단 적층이 빠르게 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납품에 대한 콜테스트 통과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엔비디아 수요에 대한 측면에서 납품할 수 있다라는 공급이 확실치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무난하게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3년 만에 또 공개되고 있는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공개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저조한다 하더라도 막판에 하반기에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55,000원대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워낙에도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일봉상이 아니라 이제 월봉상을 좀 지켜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120 월봉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한번 이탈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서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즘뜰을 무기, LG에너지솔루션, 북미 ESS 본격화라는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오늘 실적을 공개한 LG에너지솔루션 소식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13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정책 변화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밝혔는데요.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미 현지 ESS 생산을 확대하고 고마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설비 투자를 30% 이상 감축해서 재무 건정성을 강화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올해 변동성에 올해 사업을 편가름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북미 시장 선점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세 전쟁이 우려를 불식하고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 LG 에너지 솔루션, 그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인데요. 앞으로 북미 ESS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러한 소식이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력 산업에 대한 제품, 그러니까 즉 반도체가 월등하게 또 올라와야지만이 주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배터리 부분에서도 약간 조금 안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는 워낙에 좀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반영력들은 충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과 또 이제 배터리 판매 대학이 조금 더 하락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사업에서 영업이익은 흑자나긴 하겠지만은 역시나 이 주 사업을 떠나서 제 두 번째 사업이었던 이제 ESS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건데 사실 ESS 부분이라는 거는 어차피 재생에너지 쪽에서 전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또 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터리 사업과 이 ESS에 대해서 같이 영향을 키운다면은 주가는 오히려 호재로 적용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도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테슬라 이제 머스크가 5월, 6월부터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테슬라도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도 배터리 주 사업을 하고 있던 배터리 사업을 떠나서 ESS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용에서도 ESS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포구를 밝힌 건데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직까지는 30만 원에 대해서 윗도는 모습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0만 원에서 31만 원 사이라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전기차 수요량에 대한 모습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판매량에 대해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켜보면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흥태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